안녕하십니까. 법선 나은성입니다. 제가 그 해안도로 일주를 통해서 전국 여행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느꼈던 점 그리고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혹시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. 이제 뭐 시간에 관계없이 주절주절 길게 이야기할 겁니다. 일단은 유튜브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해안도로 일주라든가 검색해 보시면 뭐 해안도로 드라이브 하는데 일부 좋은 드라이브하기 좋은 구간을 하신 분도 있고 또는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 있는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일정도 있습니다. 네, 각가지 그 개인마다의 그 여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거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어떤 경우는 뭐 1,300km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,600km예요. 물론 그게 정확한 중복된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. 예컨대 태안반도 같은 경우는 안면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옆에 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어쨌든 제 거리는 3,600km고 차량으로 일일이 여행 구간 시작할 때 0 만들어서 나올 때 끝날 때 그 게이지를 전부 합친 겁니다. 좀 이따 보여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땅덩어리가 좁다 생각했는데 이걸 하면서 인구 수에 비해서 물론 좁긴 하지만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제 여행의 목적은 제가 작년까지 백대명산 그래서 한 163개인가 165개인가 산을 등산을 했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해안가를 한번 돌아보자. 해안가는 편하잖아요. 겨울에는 그 산에 가기 싫었어요. 작년에 정말 겨울산 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산을 계속 주말마다 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운 게 싫더라고 나이가 들어서. 그래서 올해는 좀 깨를 부려서 편안하게 차 타면서 여행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차를 타고 해안가를 한번 돌아보자. 물론 이제 산을 봤으니까 물도 좀 보자. 바닷가도 좀 보자. 라는 측면에서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또 추울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가까운데 뭐 김포라든가 강화도 이런 데는 당일치기가 돼요. 왔다 갔다. 그런데 이제 충청도까지 가면은 제가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 화물차다 보니까 충전도 자주 해야 되고 그래서 번거로워요.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한 바퀴를 삥 한번 도는 게 저한테는 효율적이다.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. 그런데 마침 이번에 설 연휴가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 되면 한 10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10일 동안 한번 전부 충청도부터 태안반도 그러니까 전라북도 부안이죠.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보자라고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방법은 그냥 편한 길을 쭉 빨리 차로 막 밟고 달리는 길.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최대한 해안가에 붙어 있는 그러한 길을 최대한 다녀보자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. 사진 찍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평균 시속이 30km가 안 돼요. 그래서 하루에 뭐 8시간, 9시간 달려도 평균 300km가 넘지 않더라고요. 대부분 230, 40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영상 사진 찍다 보니까 자꾸 서다 내리고 하니까 속도가 많이 날 수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내가 그냥 해안도로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기에는 저처럼 돌아서는 절대 하루 이틀 돌 수가 없어요. 시간상. 또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 보면은 뭐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걸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행하다 보니까 걸어서 여행하신 분도 한두 번 보였어요.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짧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오토바이에 장비가 없어요. 뭐 잠잘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라. 자기 시간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까지 비용도 만만치 않죠.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시고 자 먼저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반복 이제 이걸 계획을 안 세우고 가면은 주먹국으로 가면은 가다가 여기저기 빠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최대한 네이버 지도를 펴놓고 지명을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선을 그어보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명을 전부 제가 가야 될 지명을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내비게이션 치면 되잖아요. 이렇게 치면 좋은데 장점은
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 게 하나하나 치면 귀찮아요. 근데 어떤 점이 좋냐면 요즘 여러분들 차량 보면은 액정 플레이가 커요. 12인치 막 15인치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내비게이션을 띄워놓으면 T맵을 띄워놓으면 이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항구라든가 그걸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확대했다가 줄였다 하면서 그냥 그 길을 타고 가면서 봐도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여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물론 저는 참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그 차량에 있는 요즘 차량에 있는 액정 큰 거를 확대해 가지고 보면은 어디로 갈지가 다 보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몇 단계씩 건너뛰면서 예컨대 교동되고 지난 다음에 바로 고구조수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화기살 친다든지 해가지고 전체 흐름을 보면서 구간 그때마다 이렇게 큰 액정 화면으로 보면서 다니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리를 기록해놨죠. 거리를 기록해서 쭉 이렇게 해보니까 19개가 나오더라고요. 영상이. 동해안이 영상이 19개인데요. 자, 여기까지가 해서 3,600km예요. 3,600km인데 이제 원래는 내륙으로 쭉 왔을 때는 휴전선을 최대한 붙여서 오려고 했는데 안 맞아요, 시간상. 그래서 해안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의미하다 생각돼가지고 그냥 고성에서 건봉사 갔다 건봉사에서 8호 국민관광지 거기 갔다가 바로 그냥 고속도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내안 집에까지 오는 걸로 합치면 한 3,800km. 그러니까 3,800km 거의 4,000km가 다 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해서 돌아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돌아다닐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일반 차량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은 해안가 근처는 숙박시설이 불비해요. 민박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비하고 물론 모텔이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최대한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쉬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 숙박시설 없으면 난감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차량을 전기 차량을 이용한 이 세아벤의 이 침상 키트가 있잖아. 이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잤어요. 문제는 추위예요. 겨울에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하 20도에서 한번 잘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자면서 제가 대머리잖아요. 대머리다 보니까 머리가 싫어요. 머리가 잘 때. 그리고 이제 파워뱅크를 사가지고 밑에 전기 매트를 미지근하게 뭐 전기를 아껴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차량이 전기차지만 VTL 기능이 없어요. 그래서 VTL 기능이 있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VTL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별도의 파워뱅크를 사가지고 온열 매트 12V로 쓰는 매트 있잖아요. 그거 매트 깔고 두꺼운 이불 깔고 거기에 자는데 머리가 싫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잠은 꿀잠을 잤죠. 피곤하니까. 그렇게 해서 잠을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콘프레이크라든가 뭐 라면이라든가 이걸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. 차에서. 저는 안에 이제 캠핑카다 보니까 캠핑카는 아니고 화물잔대기 밑에다가 이 물건들 넣어가지고 그걸 실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안에서 끓여 먹을 수가 있어요. 그 대신 이제 이거 귀찮아요. 라면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그래서 이제 요플레도 먹고 뭐 이제 아침에 간단히 빵 종류도 사놨다가 먹고 하는데 점심 저녁은 잘 먹자.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가면 특산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하는데 해안가만 들어다 보니까 맨날 뭐죠? 생선, 뭐 회 이런 것만 먹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김치찌개도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. 근데 이제 다 부분 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대면 콘도 무기명하고 금호 콘도 무기명 회원권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이제 2, 3일에 한 번씩은 좀 잘 먹어야 되겠다. 영양실조 걸리겠다. 물론 영양실조 걸릴 얼굴은 아니죠. 그래서 제가 그 콘도 아침 조식에 가면 뷔페가 나옵니다. 39,600원인데 뭐 할인해서 36,000원. 그다음에 고흥만에 있는 썬밸리 같은 경우는 제가 회원이 아니지만 거기서 들어가서 했더니 그냥 회원가로 적용해 주더라고요. 여행객에서 불쌍해서 그랬는지. 그래서 3만 원에 가끔 그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. 또 파스타 먹을 때도 있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끔 영양 보충을 하고 또 이제 여수 갔을 때는 이제 그 특산물 간장게장. 근데 단점은 혼자 다니다 보니까 1인용을 안 팔아요. 그래서 제가 2인용을 주세요라고 했어요. 근데 2인용 같은 1인용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또 그 주인분이 착하셔가지고 할머니셨는데
미안하다. 그냥 2인분 좀 주겠다 해가지고 2만 원에 2만 원 비싼 게 아니잖아요. 간장게장 2만 원이면 서울서는 1인분이죠. 그러니까 괜찮다.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고 막 최대한 잘 먹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다 보니까 먹는 게 좀 제가 먹자는 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중에는 이제 잇몸이 들뜨는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먹는 거 잘 드시라. 잠잘 것도 차에서 이렇게 자야 되기 때문에 차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캠핑카 정도. 그래서 해안에 가니까 캠핑카가 그렇게 많아요. 제가 산을 다닐 때는 산속에는 캠핑카가 별로 없어요. 거의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해안가는 막 어떤 데는 캠핑카가 막 질비에 몇십 대가 있어요.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먹을 게 많아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짱박하면서 고기도 잡으시고 통발로 뭐 고기 잡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막 그 뭐 게 같은 것도 잡고 그래서 게에다가 뭐 맛있는 거 해 드신 분도 있고 하던데 어쨌든 먹을 게 많아요. 해안가는. 그래서 캠핑카들이 거기는 즐비하더라. 제가 힘든 산행할 때는 산에서는 캠핑카를 거의 못 봤어요. 먹을 게 없잖아요. 산에 가면. 그리고 힘들어요. 시설도 없고. 근데 해안가에 가면은 먹을 게 많다. 일단은 어물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좋았어요. 그 다음에 자급자족이 쉽게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다음 또 씻는 게 문제 되잖아요. 바닷가인데 뭐 목욕탕이 뭐 가끔 보니까 그 주민들 상대로 하는 그 목욕탕이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저도 매일 씻지는 샤워는 못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콘도 회원권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콘도 회원권 없어서 갈 수 있어요. 그냥 일반가로 가면 돼요. 예컨대 대면 콘도로 말하면 변산반도에 있죠. 진도 좋더라고요. 진도 뭐 여수 뭐 이게 거제 뭐 금호 콘도가 됐든 뭐 다른 콘도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고흥에는 뭐 썬빌도 있었고 동해안에 가면은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대면 콘도도 있고 그런 기관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거기서 샤워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녹차 고흥 갔을 때는 녹차 해수 있잖아요. 낮에 전기차 한다 보니까 충전은 다시 하실 걸요. 딱 충전 시켜놓고 그때 그 밥을 먹거나 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그때 목욕을 하기도 하죠. 그래서 녹차 그 사우나 해수 사우나인가요? 거기 가서 마침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먹고 자고 그다음에 씻는 거 이건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특징을 한번 볼게요. 특징을 보면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특징을 보면 옛날에 참 그 우리 그 뭐 김정호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누구죠? 택리즈 쓰신 이중환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김삿갓 김병현인가요? 그분 김삿갓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전국을 다니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내륙 지방도 다녔겠지만 이 보시면 이 서해안은 굉장히 물이 그 흙탕물이 많죠. 왜냐하면 이 저수간만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길이 꼬불꼬불하죠. 그래서 흙탕물이 많고 그런데 이 변산반도쯤 가니까 이제 물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유물이 많다 보니까 서해안은 고기잡이 좀 배들이 많고 대신 이제 물길이 낮다 보니까 항만이 이 작다 보니까 영세한 경우도 있고 크게 항구가 발전되어 있는 것도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남해안 가니까 남해안에 가면은 이 꼬불꼬불한 길이 많죠. 역시 남해안도. 그런데 물이 맑아요. 그리고 이 어선 이런 거 어업이 좀 많이 발달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특히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관광지 뭐 고흥도 그렇고 뭐 이렇게 통영 뭐 여수 이런 쪽이 다 보니까 관광지처럼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런 쪽에는 이제 물도 맑고 어업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동해안에 가면은 이제 보다시피 쭉 직진으로 올라가요. 길이 꼬불꼬불한 데가 없어요. 그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항구도 발달됐지만 주로 파란 파도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겨울바다를 보러 동해안을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파란 파도 보고 파도 치고 하니까. 그런데 서해안 쪽은 파란 파도 보기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직접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저는 그냥 목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한번 쭉쭉 훑고 지나가는 게 목적이었잖아요. 근데 이런 걸 하지 말고
그냥 거기 캠핑카 하신 분들 보니까 부러운 게 저는 이제 캠핑카가 아니고 잠만 자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불비한 게 많은데 그 캠핑카 좋은 거 갖고 다니신 분 보니까 그냥 어떤 항구에서 사시다가 거기서 하루 이틀 지내보다가 좀 뭐 재미없다 그러면 또 옆에 항구로 다음 항구로 이동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한 달 살기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충분히 한 달 동안에 충분히 그 항구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게 가능할 거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연하게 저 성격상 그렇게만 살기는 좀 따분할 것 같아요. 뭔가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렇게 노는 것도 그런데 한 번씩은 그렇게 여유를 부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심심하기도 하고 좋은 측면도 있어요. 덜 신경 쓰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혼자 하기는 좀 철학맞다 할 생각이 그런 부분이 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가족들은 예를 들어 자식들은 당연히 아빠 말 안 듣겠죠. 그럼 누가 말 들을까요? 손주들 듣겠죠. 손주 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주 뭐 한 대다섯 살, 여섯 살 뭐 이렇게 학교 미쳐가기 전에 또는 학생 때는 방학 때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명도 외우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도 알 수 있잖아요. 예컨대 광양만 가면 공단 시설이 많잖아요. 그다음에 부산 저 을숙도도 처음 차 타고 지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가덕도 그 가기 전에 그 해저 터널도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아니 두 번째 타봤죠. 옛날 거지도 여행 갈 때 한번 타보고. 근데 이 제가 울산은 처음 가본 것 같아요. 처음. 그 특히나 그 뭐죠? 그 공업단지 시설. 물론 여수에도 있겠지만 그 공업 그 유세도 있었고 하지만 울산은 정말 그 가도 계속 한 20km 가는데도 20km 가는데도 계속 그 화학 시설 공업단지도 계속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전국을 구석구석을 애들 보여주면서 뭐 이게 지명도 알려주고 거기서 나는 어떤 특산물이 뭐건지도 알려주고 뭐 이런 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연 체험하게 해주는 게 정말 큰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손주들하고 이제 그 자식들의 협찬을 받아야 되겠죠. 물론 협찬 받아야 됩니다. 협찬 받아서 그 선주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국 관광을 시켜주면서 나도 덕분에 좀 놀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나중에는 산 밑에 가서도 하고 좋은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거기서 살면서 기술도 좀 하고 바다에 가서 좀 바다 구경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 은퇴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60 넘고 그러신 분들은 이런 생활을 꿈꿔봐도 좋지 않을까. 그런데 이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운전만 계속 한 10일 이상 하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, 실은. 근데 어쨌든 그 불편한 시설, 잠만 잘 수 있는 시설에서 차가운 데서 옷 두껍게 입고 자야 되고 뭐 머리에 모자 쓰고 자야 될 정도로 추웠고 이번에 설 추웠잖아요. 그래서 다행히 제가 다닌 것은 저는 하늘이 내린 사람인 것 같아요. 무슨 소리냐면 비가 오다가도 제가 뭐 하라면 비가 그쳐요.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설 때 대설 막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. 제가 다닌 길에서는 눈이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어떤 눈으로 인한 교통장애는 없었다라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에 부산에 갔을 때는 부산에서 여행할 때는 좀 비가 좀 내려서 좀 그게 아쉬웠는데 그 외에는 제가 날씨 좋은 상태에서 이런 여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해안도로를 한번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어떤 차박을 할 수 있는 차가 권장드려요. 차박 평탄화해서 따뜻하게 입고 여름이 좋을 것 같아요. 여름이 아니면 텐트라도 갖고 다니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고 잘 수 있을 정도. 근데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안전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팀을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외롭기도 하고. 두 번째는 그러니까 차박이라든가 캠핑카를 갖고 다니는 게 좋겠다. 일반 승용차로는 힘들 거다. 아니면은 좀 분명하게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약을 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라고 먹는 거는 사서 먹으니까 잘 하시면 되고 가끔 아침이 났을 때 아침 먹을 때도 있더라고요. 있는 데는 있는데 예컨대 완도 같은 데 가면 거기 24시간 맛집 검색해 보면 돼요. 그러면은 주로 이제 그 전주 콩나물국밥 또는 뭐
뭐죠? 국밥, 돼지국밥 이런 데 파는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밥을 먹고 저도 몇 번 먹긴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먹는 거 잘 드시고 자는 거 잘 주무시고 하면은 럭셔리하게 하려고 하면 많이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게 지금 비용이 그렇게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하려고 그러면 차에 잠을 잘 수 있으면서 가급적이면은 간단하게 먹을 때도 있고 비용을 가성비 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한 번씩 또 우아하게 먹고 씻는 거는 각각 요소에 들려서 이게 틈나는 대로 가끔 샤워를 해드리고 옷은 여벌 옷을 많이 갖고 가서 뭐 이렇게 매일매일 갈아입고 속옷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일주를 하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거나 뭔가 번민이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전국 일주 하는 것도 참 사람이 처음에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져요. 운전한 받아보고 그냥 나중에는 제가 이제 사주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근데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싫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나중에 거의 한 15일 가까이 이게 바다를 봤잖아요. 그 나중에는 바다만 보면 다 고만고만한 것 같고 다 똑같은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바다만 봐도 토할 것 같다. 막 제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됐어요. 동해안에 거의 이르러서는요. 그러니까 사주에 물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다 여행을 하시면 물도 많이 보충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주 물이 많으신 분은 바다를 너무 많이 보시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. 우울증 걸릴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각자 취향에 맞게 각자 계획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전국 일주를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. 참 옛날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다녔는데 우리는 차로 맘만 먹으면 한 달 동안이면 참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차에서 즐기면서 또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옛날 같지 않게 고생할 수 있고 날씨가 좀 좋을 수 있는 봄이나 가을에 또 더 좋은 거는 여름에 차를 타고 다닌다면 그러면 잠자는 걱정 안 하고 씻는 걱정 덜 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여름엔 날이 길잖아요. 근데 아침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겨울철 보니까 아침 7시가 넘어야 좀 환해져요. 그 다음에 저녁 6시만 되면 해가 져서 캄캄해져요. 그러니까 낮에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. 그 차에 가서 이제 잠밖에 잘 게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노트북 갖고 정리를 해요. 이게 제가 계획 세웠던 것들하고 좀 맞지 않으면 그걸 자르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틈틈이 이게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. 그래서 노트북 갖고 정리를 하고 이게 날짜 거리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해안 일주를 해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뭐 생각 없이 한 달간 편안하게 즐겁게 천천히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빨리 하려고 하면은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기름만 낭비하는 거죠. 예컨대 바다도 안 보이는 내륙에 있는 도로들 쫙 한 바퀴 돈다.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? 그냥 운전만 차 빌려가지고 24시간 만에 일주를 했다.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바다를 하나하나 좀 느끼면서 그 지역의 정서도 느끼고 이런 걸 한다면 그냥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시고 제가 이걸 왜 계획 쓰냐면 옛날에 자전거 백두대간 있잖아요. 자, 백두대간 석초 미시령을 넘어서 이 뭐죠 그 저기 지리산까지 제가 이 자전거 백두대간을 해봤지 않습니까?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. 여기 보면 자전거 백두대간 자전거 코스가 다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제가 좀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이게 1회차 라이딩 고성군 간성읍 여기서 똑같이 제가 마지막 마친 데가 여기잖아요.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제군 기린면 통해가지고 쭉 이렇게 쭉 가가지고 1일차 167km 11시간 18분 동안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어디까지 탔냐면 산을 몇 개씩 넘어야 됩니다. 이때는 백두대간이기 때문에 산을 넘는 거예요. 이거는 지금도 제가 보면 부러워요. 제가 지금 못할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1회차 이렇게 있잖아요. 엑셀로도 정리를 해놨네요. 254km부터 시작해가지고 57개 고개를 넘었어요. 57개 성삼재.
거리가 1283km의 거리를 자전거 타고, 물론 계속 한 건 아니에요. 직장 다닐 때니까 어떻게 해요? 토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 날 저녁까지,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1회차, 2회차, 3회차, 5회차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.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지금 하려면 못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마 여름에 또는 봄에 꽃피고 그럴 때 오토바이, 제가 옛날에 할리 같은 거 좀 탔잖아요. 할리도 타고 지금도 스쿠터 같은 거는 이제 있으니까 이걸 타고 한번 스쿠터로 쫙이 1,500km, 왕복 3,000km잖아요.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되지 않을까요? 오토바이를 타는 거는. 그래서 일단 이건 산책이 없으니까, 물론 산책을 하면 시간 더 걸리겠죠.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전거 백두대간에 이어서 이번에 해안도로를 한 3,600km 정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나라 이 탐험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아무튼 주절주절 행설 막 아무 말이나 했는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의 이제 이런 면도 있다, 좀 어리버리한 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